네, 안녕하세요. 경진대회 도전과 보람찬 수상, 팀 프로젝트 성공 스토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연사자 김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디자인 싱킹과 첫 경진대회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공지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공지사항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한 이 경진대회도 이 공지사항에서 처음 보고 정말 제가 참여하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아까 앞에 나온 그런 이력들도 공지사항에서 처음 보고 참여하게 된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지사항은 꼭 자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랑 인간을 관찰하고 공감하여 고객을 이해한 뒤 다양한 대안을 찾는 확산적 사고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의 방법을 찾는 수렴적 사고의 반복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인간을 관찰하고 공감한 다음에 다양한 대안을 찾고 주어진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공감하기가 있습니다. 공감하기란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점을 관찰을 하고 그 문제점을 겪고 있는 대상을 인터뷰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의하기인데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구체화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겪고 있는 고객을 한번 정의를 해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정의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 내기인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넓고 깊은 아이디어와 협업과 집단 지성입니다. 네 번째는 제작하기인데요. 무언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쉽게 값싸고 빠르게 시각화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험하기인데요.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진행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참여한 경진대회는 수원시 지속가능한 리빙랩 아이디어 경진대회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3명으로 구성됐고, 그리고 아이디어 부문에 출전을 하여 수원시 의장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기, 즉 문제점을 처음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았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이 이제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제 각자가 떠오르는 대로 쭉쭉쭉 써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포스트잇 하나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써서 한 A4용지 2장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 다음에 같은 주제끼리 이렇게 색깔별로 모아봤는데요. 파란색은 이제 대중교통에 관련한 주제고 분홍색은 상담에 관련한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를 다 하고 추려본 결과 이렇게 코로나 블루 문제, 두 번째는 모바이크나 자전거 문제, 세 번째는 쓰레기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추려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논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문제 및 상담으로 주제를 잡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한 다음에는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복지회관, 공무원, 아이를 둔 부모, 노인분들 등등을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에는 정의하기에서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3살 아이의 엄마를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페르소나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특성, 행동 패턴, 그리고 불편함, 문제 상황, 필요, 욕구, 바라는 점, 인터뷰를 진행하며 느낀 점, 이렇게 4가지를 항목화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페르소나 만드는 건 꼭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진행하시게 되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 여기 보시면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제 내가 여기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아이디어로 구체화를 시켜야겠다라는 것이 정말 한눈에 딱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욕구, 바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를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이 서비스에 어떤 것이 꼭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페르소나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5Y 방법론으로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사회적 제약이 있는 계층은 현재 진행되는 비대면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사교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친교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한 것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해보았습니다. 아까 문제점을 브레인스토밍 한 것처럼 이때도 빅캔버스를 이용하여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아이디어를 점점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시각화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비스 컨셉 스케치라고 대략적인 이런 시각화 자료를 한번 만들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핵심 기술, 사용자 행동 특성, 서비스 터치 포인트, 기대 효과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작하기 단계인데요. 이제 브랜딩을 해보았습니다. 브랜딩이란 이제 저희 서비스의 이런 전체적인 색깔, 그러니까 대표적인 색깔을 하나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고를 어떻게 만들지 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서비스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달하고 싶은 이미지는 무엇인지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UI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힘들지만 함께라서 힘들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다른 공모전도 몇 번 나가보았는데요. 그 공모전에서는 이 경진대회만큼 그렇게 큰 결과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매일 2시간씩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팀 프로젝트를 하면은 보통 카톡 회의를 주로 하죠. 그래서 카톡 회의 한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한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카톡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의견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수행을 해서 카톡방에 올려서 피드백을 받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정말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드백도 정말 잘 주고받으지 않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평균적으로 2시간씩 그리고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평균 2시간이고요. 정말 오래 하면 4시간 한 적도 있고요. 12시부터 오후 4시, 뭐 5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매일 회의를 진행을 하면 아이디어를 계속 주고받을 수 있고 정말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데 피드백이 바로 나오고 수용이 되고 바로 수정이 되니까 정말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팀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무조건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생각보다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역할이 뭐지? 라고 되게 의아함을 가진 적도 많고 이렇게 되면은 역할 분담을 했을 때에 비해서 약간 자기가 역할이 뭔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이제 노력을 덜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 이제 또 시간적인 효율도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인 역할 분담은 팀 프로젝트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번의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정말 자주 많이 할수록 정말 그 아이디어의 질이 정말 좋아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디자인 싱킹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팀들과 이렇게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그때 쓴 방법이 이제 포스트잇입니다. 개인에게 포스트잇 2장씩을 준 다음에 한 포스트잇에는 잘한 점을 적고 그리고 다른 한 포스트잇에는 이제 개선할 점을 적었는데요.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게 잘한 점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약간 이것을 보면서 약간 뿌듯하고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었고 개선할 점은 이제 저희의 문제점이 뭔지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대학 생활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가지도 않았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도 않았던 제가 이제 경진대회를 통해서 큰 변화를 이룬 만큼 여러분도 이렇게 경진대회에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대회라고 하면은 뭔가 기술적으로 잘 알고 뭔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하는 것이라는 약간 막연한 생각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한번 경진대회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이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과가 정말 상장이나 뭐 상금 이런 성과가 아니고 이 무슨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자신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학생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많은 도전을 통해서 학생 성공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